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긴밀한 협조를 논의하고 한미 동맹과 우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 날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6월 28일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방문과 맞물려 성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사카 G20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전 세계의 아이돌이 된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이 뉴욕의 센트럴파크 무대에서 팬들을 만났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방문 소식에 공연장 일대는 일주일 전부터 노숙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늘 오전 맨하탄 센트럴파크의 야외 공연장인 럼지 플레이필드에서 진행된 서머 콘서트 시리즈의 오프닝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ABC 방송 아침 프로그램 굿모닝 아메리카 주최로 8월까지 매주 한 팀씩 공연하는 야외 공연 프로그램의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최대 5,000명을 수용하는 공연장은 다양한 피부색의 팬들로 가득 찼고 방탄소년단은 신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와 불타오르네 두 곡을 선보였습니다. GMA 진행자가 세계적인 방탄소년단 열풍을 비틀즈에 비유하자 그룹 리더 RM은 비틀즈는 음악에서는 가장 위대한 이름이라며 우리로서는 그저 영광스러울 뿐이고 우리도 비틀즈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센트럴파크 방문에 공원 일대는 이른 새벽부터 들썩였고 공연장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텐트촌도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곡의 짧은 공연임에도 방탄소년단의 무대를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센트럴파크 일대에는 일주일 전부터 노숙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홀에서 지난 14일 타운홀 미팅이 열렸습니다. 한인 시장 탄생 후 첫 번째 타운홀 미팅인 만큼 많은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어로 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시장과 3명의 한인 시의원, 그리고 한인 주민들. 오늘 오전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은 온통 한인들로 가득했습니다. 크리스 시장이 취임한 지 5개월여. 주민과의 소통을 약속한 시장의 공약 실천입니다. 크리스 시장은 한인 직원 채용 등 타운 행정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타운의 모든 행정 작업을 재검토해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저희 타운 미팅이나 이제 플래닝 보드 이런 데 와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더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Lead by example이라는 말을 저는 쓰고 싶은데 우리 한인들이 먼저 Lead by example, 먼저 앞서서 모든 일을 잘 추진해 나가. 주민들도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쏟아냈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과 미터 파킹 어려움 등 주차 관련 지적이 많았고 듀플렉스 건설로 인한 타운 개발 문제, 그리고 타운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린다면은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모든 그 잘못된 일이 하나하나 좀 시정이 차츰차츰 돼서 정상적인 정말로 정의로운 그런 타운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문제가 정의라는 그 얘기 하나에 국한되지 않나. 펠팍타운 정부는 오늘 한인들과의 미팅에 이어 타민족 주민들과의 대화, 그리고 지역 상인들, 또 건물주들과 대화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손에 의해 선출된 한인 정치인들과 한인 주민들이 한국어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은 타운홀 미팅. 참석한 주민의 진솔한 한마디에 참석자들이 박수로 공감했습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뉴욕주 렌트 안정법이 다음 달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약 1,800여 명의 세입자 연대 회원들이 14일 집회를 개최하고 렌트 안정 개혁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민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모든 이를 위한 주택 정의는 뉴욕시 전역에서 모인 주민들과 함께 어제 아침 뉴욕 주립박물관 계단에서 집회를 열어 세입자 권익 보호를 주장한 뒤 구호를 외치며 올바니 주 청사까지 행진했습니다. 오후에는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 칼 헤이스티 주 하원의장 등에게 렌트 안정 개혁안 통과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서명지를 전달하는 등 로비 활동을 벌였습니다.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 컨설턴트는 민주당이 주의회 상하원 모두를 장악해 개혁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는 정치 지형이 형성된 지금 렌트 규제법이 제대로 개정돼야 한다며 현 시점에 관련법 개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입자 연대가 지지하고 있는 법안은 적법한 이유 없는 세입자 퇴거 불허, 첫 계약 시 낮은 계약을 제시한 후 재계약 시 렌트 급등 방지, 세입자 교체 시 렌트 대폭 인상 불허, 렌트 안정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비율 축소, 건물 수리 비용의 렌트 적용 금지 등의 내용으로 현재 관련 9개 법안이 패키지 법안으로 주의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최근 인천공항에서 마리화나 반입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미국 내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가 늘어나면서 적발 사례 대부분이 북미 지역에서 출발한 여행객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천본부 세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28일까지 마약류인 마리화나를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125건으로 적발 물품만 159개에 달했습니다. 이 중 120건은 여행객이 직접 밀반입하려다 적발됐으며 나머지 5건은 특송 화물을 통해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7년 60건에 불과하던 마리화나 밀반입 건수는 지난해 242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4월까지 125건으로 올해 적발 건수는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관 측은 캐나다 등 북미를 중심으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마리화나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는 대부분이 미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적발된 125건 중 106건이 북미 지역과 캐나다에서 입국한 여행객에 의해 적발됐으며 이어 아시아 15건, 유럽 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적발 품목으로는 마리화나 카트리지, 마리화나 쿠키, 마리화나 초콜릿 등이며 특히 전자담배용 액상 마리화나 카트리지의 국내 밀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캘리포니아 등 미국 내 마리화나 합법 지역에서 입국하는 항공기와 국제 우편과 특송 화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마리화나 제품을 구매, 소지, 사용, 배달이 적발됐을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정 출산으로 미시민권을 취득한 이중국적 남성들의 국적 이탈 신고가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부모가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적 이탈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복수국적 신분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 이탈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기각 판결했습니다. 부모가 미국 유학 기간에 출생한 A씨는 부모의 한국 국적으로 인해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으로 만 18세인 지난해 법무부에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A씨의 부모가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각시켰습니다. 법원은 A씨의 부모가 A씨의 출생을 전후한 시점에서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하지 못한 것을 문제로 삼은 것입니다. 이에 A씨는 법무부가 구비서류 미비 보완을 요구한 바 없이 진행된 반려 처분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반려 처분 사유는 직계 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원고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국적 이탈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한국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따르면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 부 또는 모가 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부 또는 모가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국적 이탈 신고 전까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의 경우에 한해 영주 목적으로 체류한 것으로 간주돼 국적 이탈 신청자로 분류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의 공공주택 거주 전면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법 신분을 가진 약 5만 5천 명의 아동들도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주택개발부가 공공주택 거주 자격 규정 개선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개선안은 현재 가구 구상원 중 한 명이라도 합법 신분을 갖고 있을 경우 공공주택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가구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불법 체류 신분일 경우 공공주택 바우처 렌트 보조 등을 이용할 수 없고 온 가족이 공공주택에서 퇴거토록 변경했습니다. 연방주택개발부는 이 같은 변경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공공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공공주택 바우처 렌트 보조 등을 받고 있는 2만 5천 가구에 10만 8천 명이 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이 중 가구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불법 체류자가 속한 가구의 전체 인원 7만 6천여 명도 더 이상 공공주택 수혜를 못 받게 되는데 이 중 불법 체류자들의 자녀인 5만 5천 명도 퇴거에 처해지게 됩니다. 연방주택개발부는 불법 체류자가 있는 가정은 가족과의 분리가 두려워 즉각 퇴거할 것이라며 대체 주택을 찾을 수 없을 경우 일시적인 홈레스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류가 확산되면서 한식과 한국의 전통 술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뉴욕에서는 한국의 1호 술 평론가가 한국의 전통주를 소개하는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주최하고 뉴욕 한식세계와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의 전통주 한식과 만나다 술 빚는 뉴욕 행사가 오늘 6월 1일과 2일 플러싱 한지박 식당과 맨해튼 소주하우스에서 열립니다. 뉴욕 한식세계와 추진위원회 문준호 회장은 한국 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주의 시장 확대를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술의 우수성을 알려주고 더 나아가 한국 전통주가 미국인들이 찾는 술이 되어 전통주 시장의 미국 시장이 크게 확대되도록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술 빚는 뉴욕 행사는 막걸리 학교 교장이자 한국 1호 술 평론가, 막걸리 감별사로 유명한 허시명 교장을 한국에서 초대해 참가자들이 직접 막걸리를 빚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까지 이 10년째 막걸리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막걸리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뉴욕에서 막걸리 학교 강좌를 운영하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술 빚는 뉴욕 행사는 6월 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플러싱 한지박에서 개최되며 참가자들은 자신이 빚은 술을 직접 집으로 가져가 술이 발효되는 과정까지 체험하게 됩니다. 이틀날인 2일에는 맨해튼 소주하우스에서 한식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한국 전통주를 시음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참석 예약은 뉴욕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로 하면 됩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뉴저지주 전역에서 앞으로 2주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뉴저지주는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46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